사돈어리 손등 좀 봐요. 이런 거친 손으로 조물거린 음식을 어떻게 우리 애한테 먹입니까? 시장통 쉰내가 여기까지 진동하는 것 같네. 사람이 급이라는 게 있는 법인데 어디 불량품을 내놓고 명품 대접을 받으려 들어요? 은빛 벤틀리에서 내린 지수의 구두가 매끄러운 대리석 바닥을 울립니다. 5년 전 시장 바닥에서 쫓겨나듯 도망쳤던 그 여자가 아닙니다. 수천만 원을 호가하는 실크 드레스를 입은 지수는 오늘 이 건물의 주인이자 업계가 주목하는 젊은 자산가입니다. 그때 화려한 조명 뒤편에서 구질구질한 중년 여성이 튀어나와 지수의 앞길을 막아섭니다. 왕년의 교수 부인이라며 목에 깁스를 하고 살던 지수의 전 예비 시어머니 박 여사입니다. 지수야, 지수야 한 번만 나 좀 살려줘. 우리 아들 사업 망하고 길바닥에 나 앉게 생겼어. 내가 우리 집 며느리 될 뻔했잖니, 응? 박 여사가 지수의 명품 구두 끝을 잡으려 바닥에 넙죽 엎드립니다. 하지만 지수는 발끝에 닿으려는 그녀의 손길을 마치 스쳐 지나가는 먼지를 피하듯 우아하게 비껴갑니다. 지수의 시선은 박 여사가 아닌 손목에 채워진 다이아몬드 시계에 머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다음 일정이 있어서요. 소라는 밖에서 해결해 주시겠어요? 지수는 단 한 번의 눈길도 주지 않은 채 마치 투명 인간을 대하듯 비서들을 지나쳐 걸어갑니다. 뒤에서 처절하게 울부짖는 박 여사의 비명은 지수가 닫고 들어간 연회장의 클래식 음악 소리에 묻혀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과연 5년 전 그 집 대문 밖으로 쫓겨나던 지수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수에게는 그 시리도록 아팠던 그날의 기억이 마치 어제 일처럼 선명하게 떠오릅니다. 거실 바닥은 발끝이 시릴 정도로 차가운 대리석이 깔려 있었습니다. 지수의 어머니는 평생 시장에서 생선을 팔아온 투박한 손으로 정성껏 보자기에 싼 보따리를 내밀었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손수 만든 전복장과 최고급 한우였습니다. 사부인, 우리 지수 잘 부탁드립니다. 부족한 아이지만 심성은 참 고와요. 어머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낡은 스웨터 소매 끝으로 드러난 어머니의 손등은 겨울바다 소금기에 절고 갈라져 피딱지가 앉아 있었습니다. 거칠거칠한 그 손이 박 여사의 매끄러운 티테이블 위에 놓이자 박 여사는 마치 오물을 본 듯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이게 무슨 냄새지? 시장통 특유의 그 비릿한 쉰내. 여기까지 가지고 오셨네요. 박 여사는 코를 막으며 집사를 불렀습니다. 이거 당장 치워요. 우리 집엔 이런 저급한 음식 안 드립니다. 그리고 사돈어른 아니지. 아주머니. 박 여사가 지수를 서늘하게 쳐다보며 말을 잇습니다.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유전자가 불량품인데. 교육 좀 받는다고 사람이 되겠어? 그 집안 쉰내, 우리 집안엔 안 어울려요. 우리 아들은 서울대 가풍을 이어받을 귀한 몸인데 어디 근본도 없는 시장통 피를 섞으려고 들어? 어머니, 말씀이 너무 심하세요. 지수가 참다 못해 소리쳤지만 옆에 있던 약혼자 준호는 고개를 숙인 채 침묵할 뿐이었습니다. 박 여사는 비웃으며 지수의 어머니가 가져온 보따리를 발로 툭 찼습니다. 예단비 5억 해올 자신 없으면 이쯤에서 관둬요. 우리 쪽 손님들 보기에 부끄럽지 않아야 할 거 아냐? 노숙자 급식소도 아니고 어디서 이런 구질구질한 정성을 내밀어? 차디찬 거실 바닥에 팽개쳐진 전복장 단지가 깨지며 검은 간물과 함께 지수의 자존심도 바닥으로 흘러내렸습니다. 어머니는 죄인처럼 고개를 숙인 채 갈라진 손으로 바닥을 닦으려 했습니다. 지수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곳은 사람이 사는 집이 아니라 타인의 영혼을 난도질하는 도살장이라는 것을요. 예단비 5억? 그 돈이면 우리 엄마가 시장통에서 생선 10,000마리를 넘게 팔아야 하는 돈이야.
그런데 당신들은 그 돈으로 뭘 하려고? 당신 아들 서울대 나온 거 맞긴 해? 지수의 물음에 준호는 대답 대신 마른 세수를 하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박 여사는 코웃음을 치며 지수의 가슴에 비수를 꽂았죠. 어디서 감히 따박따박 말대꾸야? 우리 준호 로스쿨 졸업하고 이제 곧 판검사 될 몸이야. 너 같은 시장통 애랑 결혼해주는 것만으로도 감지덕지해야지. 그 돈 사실상 우리 가문의 품위 유지비라고 생각하면 돼. 싫으면 나가. 대기표 뽑은 부잣집 딸들 줄 섰으니까. 그날 밤 지수는 준호의 책상 위에서 우연히 발견한 서류 한 장에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는 것을 느꼈습니다. 경매 통지서. 겉만 번드르르한 평창동 저택은 이미 빚더미에 올라앉아 있었고 준호는 로스쿨 재수에서도 낙방한 채 도박빚까지 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요구한 5억은 예단비가 아니라 무너져가는 모래성을 지탱할 생존 자금이었던 겁니다. 너희들이 말한 그 대단한 급이라는 게 결국 남의 피눈물로 채우는 거였니? 지수는 그 길로 어머니의 손을 잡고 그 집을 나왔습니다. 뒤에서 박 여사가 너 같은 걸 누가 데려가냐? 평생 생선 비린내나 풍기며 살아라. 라고 저주를 퍼부었지만 지수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빗물에 섞인 어머니의 눈물이 지수의 심장을 차갑게 얼렸습니다. 평창동 저택에서 쫓겨난 그날 밤 지수는 결심했습니다. 엄마의 갈라진 손등에 박힌 생선 비늘이 부끄러운 게 아니라 그걸 비웃는 인간들의 인격이 쓰레기라는 것을요. 지수는 시장 한 구석, 눅눅한 곰팡이 냄새가 가시지 않는 단칸방에서 다시 시작했습니다. 새벽 3시 얼음장 같은 물에 손을 담가 생선을 씻어냅니다. 고무 장갑 속으로 스며드는 한기의 손가락 마디마디가 뒤틀리고 소금기에 절어 쓰라린 손등에서는 진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엄마, 내가 보여줄게. 엄마의 이 투박한 손맛이 얼마나 위대한지, 저들이 말하는 급이라는 게 얼마나 가짜인지. 지수는 엄마의 비법인 숙성 생선장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했습니다. 수백 번의 실패 끝에 비린내는 잡고 감칠맛은 폭발하는 황금 비율을 찾아냈습니다. 소스 한 방울을 완성하기 위해 지수의 눈물 한 바가지가 들어갔습니다. 완성된 제품을 들고 찾아간 대형 백화점. 담당 MD는 지수의 행색을 보더니 코를 막으며 말했습니다. 이런 시장통 음식을 우리 VIP들 식탁에 올리라고요? 급이 맞아야지. 급이! 돌아가세요. 5년 전 박 여사가 했던 말과 토씨 하나 틀리지 않은 모욕이었습니다. 하지만 지수는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무심하게 명함 한 장을 남기고 돌아섰습니다. 한 달 뒤에 당신이 먼저 저를 찾게 될 겁니다. 이 맛은 돈으로도 학벌로도 흉내낼 수 없는 진짜니까요. 지수는 온라인 커뮤니티와 맘카페를 공략했습니다. 시장댁의 진심이라는 이름으로 올린 영상이 조회수 수백만을 기록하며 대박이 터졌습니다. 줄 서서 먹는 집 없어서 못 파는 장으로 입소문이 나자 지수를 쫓아냈던 백화점 본부장이 직접 지수의 옥탑방 앞까지 찾아와 무릎을 굽혔습니다. 제발 저희 백화점 명품관에 입점해 주십시오. 수수료는 원하시는 대로 맞추겠습니다. 지수는 웃지 않았습니다. 그저 차갑게 식은 차 한 잔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제 음식의 급이 이제 좀 보이시나요? 사업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습니다. 지수는 단순히 반찬을 파는 여자가 아니라 한국의 미식 문화를 선도하는 F&B 그룹의 대표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벌어들인 돈을 허투루 쓰지 않았습니다. 박 여사와 준호가 살던 평창동 저택이 경매로 나왔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지수는 단 1초의 망설임도 없이 그 집을 낙찰받았습니다. 그 집 대문 밖으로 쫓겨날 때 결심했지. 언젠가 이 집을 통째로 사서 그들이 가장 아끼던 그 대리석 바닥을
내 발 밑에 두겠다고. 지수는 그 저택을 허물고 소외된 노인들과 시장 상인들을 위한 복합 문화 공간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건물의 오프닝 파티 날 세상에서 가장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자신의 성으로 입성합니다. 박 여사의 때 묻은 손이 지수의 실크 드레스 끝자락에 닿으려 하자 검은 정장의 경호원들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녀를 가로막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은 박 여사는 한때 교수 부인이라며 빳빳하게 세웠던 깃은 온데간데 없고 5년 전 지수의 어머니를 조롱했던 그 도끼 서린 눈에는 이제 비굴한 공포만이 서려 있습니다. 지수야, 나 내 시어머니야. 아니, 예비 시어머니였잖니. 우리 준호가 너 얼마나 그리워했는데. 우리가 잠시 마귀가 씌었었나 봐. 제발, 이 건물 우리 아들 사무실로 한 층만 쓰게 해주면 안 되겠니? 옆에서 너클 잃고 서 있던 준호도 비굴하게 손을 비비며 다가옵니다. 지수야, 나 아직 너 못 잊었어. 사실 나 그동안 너 생각하며 공부했어. 내가 이만큼 성공한 거 보니까 역시 내 안목이 맞았네. 우리 다시 합치자. 응? 지수는 걸음을 멈추고 천천히 고개를 돌려 그들을 내려다봅니다. 분노도 비웃음도 없는 마치 길가에 굴러다니는 돌멩이를 보는 듯한 건조한 시선입니다. 지수는 대답 대신 비서에게 나직하게 묻습니다. 김 실장님, 저분들이 오늘 이 행사의 초청 명단에 있나요? 아닙니다. 대표님. 무단 침입입니다. 지수는 고개를 끄덕이더니 명품 가방에서 작은 명함 한 장을 꺼내 박 여사의 발 앞에 툭 떨어뜨립니다. 금박이 박힌 이 건물의 소유주임을 증명하는 VVIP 전용 명함입니다. 이게 뭐냐? 박 여사가 떨리는 손으로 명함을 집어들자 지수가 아주 나긋나긋하게 말합니다. 저희 재단에서 운영하는 사회복지지원제도 안내번호예요. 5년 전 말씀하신 대로 전 시장통 근본이라 그런지 힘들게 사시는 분들 보면 그냥 못 지나치겠더라고요. 두 분 형편이 아주 딱해 보이시는데 절차대로 신청하시면 최소한의 생활비는 지원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지수야, 너 지금 우리를 거지 취급하는 거야? 준호가 울컥하며 소리치자 지수는 가던 길을 멈추고 아주 짧게 하지만 비수처럼 꽂히는 한마디를 던집니다. 거짓 취급이라뇨. 전 지금 생전 처음 보는 남들에게 자비를 베풀고 있는 겁니다. 그게 제가 배운 가문의 품이거든요. 지수는 단 한 번의 눈길도 더 주지 않은 채 마치 먼지를 털어내듯 드레스 끝을 살짝 가다듬으며 연회장 안으로 유유히 사라집니다. 화려한 클래식 선율이 흐르는 연회장 문이 닫히고 박 여사와 준호는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남겨진 채 자신들이 감히 넘볼 수도 없는 태양이 되어버린 지수의 뒷모습을 보며 피눈물을 흘립니다. 그들이 그토록 자랑하던 급이라는 칼날이 이제는 그들의 목을 겨누는 가장 비참한 형벌이 된 순간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묻습니다. 왜 그들을 더 처절하게 무너뜨리지 않았느냐고. 하지만 저는 압니다. 진짜 복수는 상처를 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내 인생에서 먼지 한 톨만도 못한 존재가 되었음을 깨닫게 하는 것이므려. 그들을 용서한 게 아닙니다. 그저 제 인생이라는 찬란한 무대 위에서 그들이 맡을 배역이 더 이상 없다는 것을 선포했을 뿐입니다. 5년 전 어머니의 거친 손을 비웃던 그들의 오만함을 기억합니다. 그 기억은 이제 분노가 아니라 제가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야 할 확신이 되었습니다. 품격은 남을 깎아내려 세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지키며 도달하는 경지라는 것을 저는 오늘에서야 비로소 완성했습니다. 무례한 이들을 제 인생에서 깨끗이 지워낸 저의 결단이 잘했다고 여겨지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귀한 시간 내어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묘한 스토리였습니다.